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디서든 차로 2, 30분만 가면 등산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복을 입고 한라산, 북한산, 설악산 등 산을 오르며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산이 보이고 봄이면 진달래, 가을이면 단풍, 겨울엔 눈 덮인 설산까지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어릴 적 소풍도, 친구들과의 등산도, 어른이 되어 찾는 힐링도 전부 산에서 비롯됩니다. 심지어 도시 속 공원도 작은 산 하나쯤 품고 있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산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방글라데시, 폴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평지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에선 산을 보려면 국경을 넘어 비행기를 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평지 국가에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평지 국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지 국가는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100m 이하인 지역들입니다. 경사가 거의 없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 들판, 습지가 특징입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80%가 해발 100m 아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토의 4분의 1은 바다보다 낮은 저지대입니다. 가장 높은 지점이 300m 정도로 한국의 동네 뒷산보다 낮습니다. 한국의 한라산은 1947m, 북한산은 837m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평평합니다. 덴마크도 비슷합니다. 최고봉이 해발 170m로 한국의 언덕 수준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더 극단적입니다. 국토의 80%가 해발 10m 이하로 거의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헝가리도 판노니아 대평원으로 유명합니다. 국토의 70%가 해발 100m 이하의 평야입니다. 이런 평지 국가들의 삶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차이는 물의 존재입니다. 평평한 지형은 물이 흐르기보다 고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 호수, 습지, 운하가 많습니다. 네덜란드는 라인강과 수많은 운하로 유명합니다. 암스테르담에선 집 앞에 배를 띄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를 설계할 때 제방, 수문, 댐이 가장 먼저 고려됩니다. 방글라데시는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 강의 거대한 삼각주 위에 있습니다. 이 강들은 홍수를 일으키지만 비옥한 토양을 선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 강이 남북을 가르며 농업과 도시를 지탱합니다. 한국에선 산골짜기에서 물이 급하게 흐르지만 평지 국가에선 물이 천천히 퍼지며 삶의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농업의 중요성입니다. 평지 국가는 대규모 농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립니다. 세계 최대의 흑토지대, 체르노젬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검은 흙은 씨만 뿌리면 밀, 옥수수, 해바라기가 쑥쑥 자랍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 밀 수출국입니다. 폴란드도 농업 강국입니다. 밀, 사과, 감자, 유제품을 유럽 전역에 공급합니다. 2022년 기준 폴란드의 농업 비중은 EU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네덜란드는 더 놀랍습니다. 경상북도만한 작은 국토로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첨단 온실 기술로 토마토, 파프리카, 꽃, 치즈를 대량 생산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쌀 생산량 세계 4위입니다. 1억 7천만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건 평야의 비옥한 쌀농사입니다. 한국은 산이 많아 농과 밭이 작게 나뉩니다. 하지만 평지국가에선 드넓은 농지를 트랙터로 경작하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세 번째는 교통의 편리함입니다. 산이 없으니 도로와 철도를 직선으로 뻗기 쉽습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도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로테르담까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테르담 항구는 유럽 최대의 물류 중심지입니다. 덴마크는 북유럽과 중부유럽을 잇는 교통 허브입니다. 코펜하겐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기차로 4시간이면 도착합니다. 폴란드는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발달했습니다.
헝가리도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유럽 내륙 교통망의 요지입니다. 한국에선 산을 넘거나 터널을 뚫어야만 하지만 평지 국가에선 직선 도로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방글라데시도 강을 이용한 수로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강 위의 배는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평지 국가의 삶이 늘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산이 없으면 천연 방어선이 없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겪었습니다. 몽골, 러시아, 프로이센, 나폴레옹, 히틀러까지. 평평한 지형은 군대가 쉽게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비슷합니다. 드넓은 평야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아 자연 요새 역할을 하지만 평지 국가는 이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바다와 싸웠습니다. 국토의 25%가 바다보다 낮아 홍수 위협이 큽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댐과 방조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가 활동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한국에선 주말이면 등산객이 산으로 향합니다. 북한산에서 새벽 등산을 하고 설악산에서 단풍을 즐깁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선 자전거를 탄다거나 운하에서 카약을 즐깁니다. 암스테르담 운하 투어는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덴마크에선 해변 산책이나 호수 낚시가 일상입니다. 겨울이면 평지 국가의 풍경은 더 독특해집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는 불가능하지만 얼어붙은 운하에서 스케이트를 탑니다. 네덜란드의 엘프스테트 호트는 200km 운하를 스케이트로 달리는 축제입니다. 한국에선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지만 평지 국가에선 수평산을 보며 여유를 즐깁니다. 도시 풍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산 사이에 도시가 자리 잡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남산과 북한산 사이에 펼쳐집니다. 빌딩은 위로 높게 올라가고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명물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운하를 따라 낮은 건물들이 늘어섭니다. 2, 3층짜리 집들이 운하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듭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는 평야 위에 넓게 퍼진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수평으로 확장됩니다. 평지 국가에선 높은 전망대보다 도로와 수로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선 산이 동네 경계를 나누지만 평지 국가에선 강이나 운하가 그 역할을 합니다. 공기의 흐름도 다릅니다. 한국의 산악지형에선 바람이 골짜기에 갇히기 쉽습니다. 서울은 분지라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해집니다. 하지만 평지 국가에선 바람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덴마크의 해안 도시들은 바람이 강해 공기가 맑습니다. 네덜란드도 바람이 잘 통해 대기오염이 덜 체감됩니다. 하지만 외부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 국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공장과 도시를 설계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아 위계와 결속이 강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산은 수행과 은둔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지 국가에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가 뿌리내립니다. 네덜란드는 직설적인 대화와 평등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덴마크의 회계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강과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탁 트인 평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멀리 보는 시각을 갖습니다. 한국인은 산을 오르며 목표를 향하지만 평지 국가인은 수평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평지 국가의 산업 구조도 독특합니다. 넓은 평지는 농업, 물류, 제조업에 유리합니다. 덴마크는 낙농업과 풍력 발전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광산이나 수력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산에서 구리, 텅스텐을 캐지만 평지 국가에선 그런 자원이 드뭅니다. 스키장이나 산악 관광도 어렵습니다. 대신 평지 국가에선 자전거 경주, 축구, 수상 스포츠가 발달했습니다. 산이 없는 나라의 삶은 어떤가요? 물과 농업, 편리한 교통, 개방적 사고가 특징입니다. 홍수나 침략 같은 도전도 있습니다. 한국의 산악지형과는 전혀 다른 풍경과 생활이 펼쳐집니다. 산을 오르며 땀 흘리는 삶과 평지를 달리며 여유를 즐기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끌리나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